41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편련 계획 대강의 일부로 병력 모집에 대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충칭에서 대한민국군하고 충칭 나오고 지청초로 총사령가로라는 바로 한국 강복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40년 9월에서 충칭에서 편성이 되었죠. 자, 한국 강복군 하면 딱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연합군하고 이제 그 연합 작전을 했는데 미 OSS 미 전략정보국이죠.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을 해방이 되던 해에 이제 추진했지만 일제가 좀 생각보다 좀 일찍 항복을 해서 무산이 됐죠. 그 다음에 영국군하고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척후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 나와 있네요. 자, 쌍성보, 대정자령, 동경성 이런 전투에서 일본군을 사도하자도 있죠. 격파한 것은 여기 그 지청청 장군이 한국 광복군의 사령관에 취임하기 전에 1930년대 초에 이끌던 한국 독립군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중국 호로군과 함께 북만주 쪽에서 이러한 활약을 했었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무장조직으로 전성이 된 것은 김원봉이 조직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우한에서 1938년 10월에 결성이 되었었죠. 이 조직은 나중에 이제 그 일부는 이제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되고 대다수는 조선의용군으로 중국 팔로군과 함께 궤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한 부대는 방금 말했던 그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1930년대 초 그때 또 남만주 또는 서간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활약하던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했으나 믿었던 소련의 무장 해제에 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간도 참변이 일어나죠. 자, 이것은 청산리 대첩 이후 서일을 총재로 해서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단일 내용을 갖추게 되죠. 그게 바로 대한 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신문을 보니 며칠 전 정읍에서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네. 바로 이른바 정읍 발언이죠. 자, 한국 독립당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독립당은 이제 임정 출신 김구가 이끄는 당이죠. 자, 우리 소련의 주장은 작년 1차 미소 공동회의에서 같습니다. 우리 미군 신탁 통치의 반체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다고 봅니다.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게 이제 우파 쪽이 되죠. 찬성하는 쪽이 좌파 쪽이고, 이건 이제 2차 미소 공의 때 일이겠죠. 1차 미소 공의가 언급이 됐으니까 이게 1947년 5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8월 중경쯤에 결국 이 문제는 9월에 미국의 상정에 의해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일, 자, 그렇다면은 김구 선생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좌우 세력은 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를 하면서 중도 우파의 김규식, 중도 좌파의 여운형, 이 둘이 좌우 합작 운동을 일으키며 좌우 합작 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 4번이 나오죠. 여운형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1946년 7월에 발족이 되고 10월에는 7원칙까지 이제 좌우 합작 7원칙에까지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 군정도 이거를 지원을 했지만 그 이듬해 1947년이 되면서 미 국무부 외교를 책임지는 이 외교 노선이 바뀌게 되죠. 트루먼 덕트린에 의해서 공산주의와 대결적 태도를 갖추게 되면서
결국 이 운동은 동력을 잃게 되고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미소 공의원에도 결렬이 됐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고, 여순 사건, 10월 19 사건은 1948년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가 되겠고요. 요 여순 사건은 같은 해 있었던 이제 제주 4.3 항쟁, 이게 그 정부 수립 이전에부터 시작이 돼서 이때도 역시 해결이 안 돼서 군대를 보냈는데 여기서 좌익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자, 1947년 9월 유엔에 상정이 되고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 비리에 의한 총선이 결정이 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결성이 됐는데 입국을 했어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그런데 북한과 소련은 이를 거부를 하자 결국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렇다면 가능한 것 남한만의 단독 총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총선이 이어지는 거죠. 송진우, 김성주 등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한 시기는 바로 8.15 해방 직후 1945년 9월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해방이 되고 1945년 8월 15일 날 되고 조선 총독부도 어차피 이제 나가야 되니까 여운형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 행정치안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기 직전 이 여운형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돌연 전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정부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인민자가 들어가서 당연히 미 군정은 싫어하겠죠. 예. 그리고 전국의 건준이가 아니라 이제 인민위원회로 이제 개편을 시켰죠. 예. 이게 1945년 9월 6일인데 9월 9일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인정하지 않았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에서라 역대 그 지방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어를 청구로 삼았다. 거여주를 빼서 청주로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됐다. 자, 통일신라기 때 이제 구주 오소경 제재가 되죠. 이게 통일신라기 신무랑 때 이때 이제 구주 오소경 제재가 완성이 됐고요. 현정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이건 이제 조선 현정이 아니라 고려 현정이 됩니다. 성종 때 절도사 제도가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이 되었는데 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자 5도 양계를 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고려가 되겠죠. 고려의 지방통치제도 5도 양계 4도부 8목 56 뭐 지주군 제도가 있는데 이게 그 고려 현정 요때 이제 완성이 되었죠. 모르더라도 뭐 고려라만 알면 돼요. 각도의 이름을 고쳤다. 드디어 완선을 다시 전주라고 하고 계림을 다시 경주라 하고 서북면을 평안도로 동북면을 영길도로 하였으니 평북 안주 영주 길주가 개수간이기 때문이다. 팔도 체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경도는 이제 원래 그 함흥 그러니까 함흥 이제 함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초기에는 이제 영흥 요걸 했었었죠. 그래서 영흥 길주 그래서 영길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팔도 체제가 조선 초 태종 때 이제 그 완비가 되었죠. 전국을 23부로 행정구역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전국을 8도에서 23부 체제로 바뀌었죠. 이게 1895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이게 3점짜리예요. 신무랑 제위식에 정비되었다. 이거 뭐 구조소경이 뭐 대략 뭐 신무랑이 뭐 통치체제 완성을 했는데 이걸 뭐 이게 맞을까? 잘 모르더라도 적절하게 이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선지가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인데 자, 지방의 장관으로
욕설, 철야 금지 등이 있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예. 고구려는 이제 그 오부 제재죠. 수도도 오부, 지역도 이제 오부로 나눴는데 그 지방의 큰 성에는 이제 욕살, 예, 그리고 이제 또 철야 금지, 예, 그 다음 급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예, 파견을 했습니다. 통일신라의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 장관은 주에는 이제 그 이제 뭐 총관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뭐 도독이라도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소경은 이제 사신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건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팔도에는 관찰사, 수령감독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광무개혁의 일환이 아니라 2차 거보개혁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 화면이 좀 잘려서 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역 디귿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4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유엔군 국군 나오고 뭐 한강 이북의 부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다시 피난길로 이뤘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그 뭐 피난했다고 해서 그 1950년 바로 뭐 6.25 전쟁이 일어나고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이 됐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유엔군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뭐 질서 정연하게 피난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한강다리 폭파하고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예. 그건 이제 요 그 초기 3일간이고 일사후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유엔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래서 바로 일사후퇴 이후에 일을 적는 것인데 요 앞에는 뭐 인천 상륙작전도 나오고 뭐 등등등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는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휴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4년 10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혈맹으로 이어지고 미군이 즉각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 유사시에. 정답은 1번이 됐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이 유엔군을 포격하였다. 자, 이제 3일 만에 서울이 이제 함락이 되고, 이제 벌써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경상도 지역을 낙동강을 최후의 보루로 해서 치열한 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이 되고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10월 1일 북진 한팔산에다 넘어가고 10월 말경에 이르면 압록강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말경부터 이미 중공군이 이미 들어와 있었죠. 매복에 걸린 유엔군은 이제 12월 특히 12월에는 맹추위죠. 이 장진호 전투 여기서 크게 유엔군이 당했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전날 이제 이제 흥남 철수 작전 아주 유명하죠. 이게 12월에 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일사후퇴 1951년 1월 그 전이니까 이거 해당이 안 되고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 이게 그 이른바 66 사태죠. 1949년 6월 6일 날 충격적인 일이었죠. 이승만 정부의 어떤 소극적 대처 이거 1949년에 쓴 일이고요. 미 극동방위선이 조종이 된 한국을 미 극동방위에서 제외한 에치슨 라인이 발표된 게 1950년 1월이고 이것이 북계 남침을 야욕을 자극시킨 거죠. 50총 선거는 1948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식의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예요. 자, 광주 대단지 폭동 사건인데 이제 그게 뭐 1971년 8월에 있었어요. 뭐 이걸 모르더라도 자, 뭐 서울시가 도심 정비를 이용으로 뭐 광주 이제 오늘날 이제 성남 쪽이 되는데 이거 뭐 정주 조건이 전혀 갖춰진 상태에서
빈민들을 다 이쪽으로 모았으니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생활 여건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고. 예. 이것은 바로 급속한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들의 그런 어떤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이죠. 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 경부 고속도로 개통 뭐 등등등. 박정희 정부는 욕을 먹으면서도 어떤 강력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사회의 어떤 기반 시설,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고 돈을 어디서 끌어오든지 간에 이러한 일을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됐고요. 경제 이거 말고 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많이 보는 게 1977년 수출이 늘어나서 뭐 수출 100억 불 뭐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선진국 가입에 들어서는 증거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게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원조 물자를 가공한 300산업 3가지 하얀 거. 6.25 전쟁 1950년대 아주 어려운 그 원조를 많이 줬죠, 미국에. 이게 바로 이제 이승만 정부. 그래서 주로 이제 300산업이니까 하얀 거, 뭐 면직이라든지 제분이라든지 뭐 제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은 그 하얀 그 소비재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5화 이거 이제 전두환 정부 때죠. 예, 1980년대 후반. 대통령 직속 자문회인 노사정위원회. 자, 이게 그 1990년대 2000년을 전후로 해서 IMF 김대중 정부 때죠. 예. 고통분담 정책이죠. 그래서 노사, 사용자, 정부가 같이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IMF를 3년 만에 조기 상환하게 되었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가에서 나 민주화운동 3.15 부정선거 관련된 거 가는 1960년에 있었던 4.19 호원철폐 벽돌체 타도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자, 이건 뭐 동화에 나와서 1점짜리밖에 안 돼요. 굴욕전의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다. 이건 1964년 6.3 사태죠. 박정희 정부의 그런 외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것이죠. 서울의 계엄령이 떨어졌습니다. 틀렸고 군부 독재를 타도하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는 군부는 아니죠.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는 건 6월 민주 항쟁 또는 뭐 이제 신군부와 관련된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겠죠. 그거 아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6월 민주항쟁이 결국 이끌어냈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이때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정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예, 잘려서 이제 5번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성 사실로 옳은 것은 긴급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이제 박정희 정부죠. 유신헌법 이후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이제 1979년 박정희 정부가 이제 11.6 사태로 붕괴되기 때문에 자, 뭐 유신 정부의 그러한 걸 찾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박정희 유신헌법의 특징이 바로 이 긴급조치법인데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법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예. 그래서 이 반민주적인 유신헌법을 저항하는 종교인들의 그러한 투쟁, 반유신 투쟁, 바로 3.1 민주구국선언이 1976년에 있었습니다. 제야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건 6.25 전쟁 중에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었죠.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것인데,
이제 현역이 아니라 이제 현역이 아닌 사람들을 또 모아서 이제 그 군대로 조직한 건데 제대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게 안 돼서 막 그 굶어 죽고 그랬어요. 큰 파문이었죠. 이승만 정권의 실정이었죠. 국민방위군 사건이 6.25 전쟁 중에 있었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안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이제 붕괴된 다음에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서 개헌이 이루어졌죠. 1960년 6월에. 그래서 결국 그 결과 8월에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귀속재산,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 처리를 위해서 미 군정대 신안공사가 1946년 2월에 설립이 되었죠. 평화통일을 전한 조봉암이 구속이 되었다. 이게 이른바 그 조봉암 사건이죠. 예, 바로 이승만 정부의 그런 야당 탄압이 되겠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 해당하는 거 5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처음으로 55년 만에 1945 더하기 55년 2000년이 되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대중 정부 햇빛 정책 그 6.15 공동선언의 그 후속 조치 꼭 알아야 되죠. 이게 바로 개성공단 건설, 또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요 세 개는 꼭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남북 통일에 관한 6.23 특별성명은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과 수교한 나라는 옛날에 우리는 이제 그 수교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랑 뭐 적성국이 아닌 이상 그런 나라하고도 외교를 하겠다. 좀 유연한 자세를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에 7.4 남북 공동선언으로 약간 대화의 자세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남북 사이의 화해 불gat침 및 교류 협력이라는 합의서,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죠.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 때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은 14 남북 정상선언, 6.15 공동선언이 있었던 2000년 6.13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정부 때죠. 2007년 7.4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게 박정희 정부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물로 보는 역사 속 외교. 자, 강수. 그다음에 이제 그 통일신라 때 육두품 출신 학자로서 외교 문서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강금이 된 청하입니다. 김인문, 바로 그 문무왕의 이제 동생이 되는데 이런 표를 짓기도 했었죠. 서희 고려 시대 때 거란의 2차 침입 때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확보했죠. 자, 이에 일본에 파견이 되어 개해약조, 개해약조라는 게 1443년 세종 때 있었던 일이죠. 일본과 삼포를 개항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해가 그런 사람인지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놔두세요. 옳지 않은 거 3점짜리니까 조금 조심하면 돼요. 김홍집은 보빙사의 정권 대신으로 미국에 파견다.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된 건 맞는데 이건 이제 자주 선지로 나오죠. 민영익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해란 사람이 개해약조 체결에 기여했다. 뭐 그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김규식, 우사 김규식 선생은 1919년 파리 강화에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견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거 맞죠? 네. 바로 고해 이제 임시정부로 개편했는데 임시정부의 대표라고도 뭐 선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자, 마지막 문제는 가지역에 대한 탐구활동. 석주 이상용 선생이 생긴 인천학과. 이분이 이제 그 안동 출신이죠. 예. 근데 잘 모르더라도 석주 선생이 여기가 맞나 모르더라도 여기서 뭐 2개 정도 더 나오면은 확실하겠죠. 고창 전투 930년. 고창이 이제 그 경북 안동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공산 전투 패배 이후 고려가 다시 후백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된
전투죠. 그리고 안동 봉종사 극락전 가장 오래된 주심포 건물 양식 도산 서원 퇴계이용 안동에 있죠. 예. 그럼 안동과 관련된 걸 찾는다. 그러면 나올 게 뻔해요. 그 문화재와 관련돼서는 뭐 벽돌식 그 석탑도 있겠지만 뭐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건 없고 인물과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안동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그 고려 때 이제 복주라고 하는데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때 2차 침입 때인 1361년 여기까지 이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이때 그 이제 공민왕의 부인 노국대장 공주가 거기 뭐 개천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높으신 분이니까 시녀들이 그 인간 다리를 놔서 건넜다라는 여기서 유일한 안동 노다리 밟기 이게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성이죠. 이쪽 지역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김원창이 김주원의 아들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 이게 웅천주가 되는데 웅천주가 이제 웅진 공주가 됩니다. 충남 822년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아버지 김주원이 황당하게 화백회에 참가를 못해서 집 앞에 그 비가 많이 와서 개울물이 불어나서 못 가니까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강주룡이 고공시 을밀대 평양 을밀대 여기서 이제 고공시위를 여성 노동자 이게 바로 평양 을밀대 밑에서 했으니까 예. 일제시대 때 신립이 배소이진을 치고 이건 충주가 되겠죠. 예, 임진왜란 때 김삼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한 곳 김삼이와 효심 이 운문 초전 오늘날 이제 그 경상북도 그 경주 주변 지역이에요. 하나는 울산이고 또 대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그 다음에 청도라는 데도 있죠.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신라의 그 정서에 기대서 무신 정권 때 반란을 일으켰죠. 이의민 정권 때 그게 바로 이른바 신라 부흥운동 관련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울산인지 청도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안동과 관련된 거 공민왕의 피난지역 홍건적 2차 진입 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하여 제6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편 에서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